Sentence 1. 영어 설계도. 문법 문제를 막 풀면 되는데 왜 이상한 영어 설계도가 필요하느냐. 우리가 영어 공부를 진짜 많이 하지만 정말 이게 소모적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뭐죠? 이 데이터가 쌓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조직화라는 게 뭐냐? 이거는 사실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거나 이 데이터가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 이거를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담을 수 있는 분류함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조직화입니다. 근데 조직화가 안 되니까 데이터가 쌓이지가 않는 거예요. 분류함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이거를 자꾸 억지로 한국어 논리에 맞춰서 이것들을 막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게 중학교 단계처럼 짧은 문장에서는 괜찮은데 문장이 본격적으로 길어지고 어려워지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죠. 그러니까 분류함을 제대로 만들면 복귀 능력이 생깁니다. 이 복귀가 뭐냐? 바둑 기사들이 바둑을 좀 두다가 누군가가 싹 쓸어버려도 처음부터 그대로 다시 둘 수 있습니다. 왜? 이 바둑 기사들은 머릿속에 이 조직화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왜 이 수를 두느냐, 상대가 어떤 식으로, 왜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죠. 조직화가 돼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이 분류함이 만들어져 있으면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한테 지금 들어왔고 어디에 분류해야 될지가 딱딱딱 체계화되죠. 그러면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대로 한 2번 정도 읽으면 그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문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읽으면서 이 문장을 그대로 담을 수 있나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연결되는가, 이 정보가 연결되는가 설명할 수 있나요? 이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적분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이 단계를 따라야 된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이게 이렇게 긴 문장을 읽으려면 여기 단계를 따라야 됩니다. 딱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영어 설계도인데 이 문법이라는 것은 영어 고유의 리듬을 이해하는 겁니다. 리듬. 영어에는 자기만의 고유 리듬이 있는데 그걸 이제 몸에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3가지 단계를 따라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명사, 형용사, 동사라는 핵심 품사를 가지고 품사는 부품이라는 뜻입니다. 기본 문장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본 문장을 만드는 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부하, 즉 얘가 우두머리입니다. 이 우두머리 정보에다가 부하가 되는 2차 정보를 결합할 거예요. 딱 결합하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확장을 해 나갈 거예요. 확장. 예, 이제 뚱뚱하게 이 정보를 확장해 나갈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명사, 동사, 명사입니다. 명동, 명동, 형, 명동 이런 식으로 영어 문장이 기본 문장을 항상 짜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문장 딱 3가지 뿐입니다. 우리가 봤던 이 긴 문장도 사실은 명동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2차 정보를 결합하는 겁니다. 영어 2차 정보는 딱 3개 뿐입니다. 3개를 딱 결합한 거예요. 이 3개 중에 하나를 결합을 한 겁니다. 이렇게 각각. 결합을 해서 2차 정보가 이렇게 붙으면서 뚱뚱해졌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본격적으로 확장을 합니다. 이 확장을 하는 방법이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2가지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확장 방식이 있는데 확장에 의해서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길어진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영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유 리듬 이걸 이제 몸에 붙이는 게 문법인데 이 문법을 우리가 딱 가질 때, 즉 조직화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3가지 단계를 따르는 겁니다. 자, 이 문장이 어떻게, 기본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어떻게 부하들이 2차 정보가 결합되어 있고 어떤 확장 방식을 통해서 이게 뚱뚱해졌는가. 이 영어식 리듬, 이거를 조직화할 수 있도록 체계를 나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들을 쭉 풀면서 많은 문제를 하지 않을 겁니다. 이 문제들, 이 핵심이 되는 문장들만 쫙 하면 문제도 풀면서 이 문장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긴 문장들도 일정한 리듬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문장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영어가 만들 수 있는 모든 구조를 끝까지 만들어 볼 겁니다. 가장 복잡한 구조까지. 자, 첫 번째. 근데 이제 그걸 하는데 뭐 많은 문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걸 할 때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첫 번째. 명사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결합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몇 번 읽어 주십시오. 구조가 보이나요? 기본 문장. 자, 우리는 항상 기본 문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2차 정보를 붙이고 그 다음에 확장하고 이 순서대로 해나갈 겁니다. 영어의 기본 문장은 명사, 형용사, 동사라는 핵심 부품을 품사라 그럽니다. 문장을 만드는 데 쓰이는 부품. 요 세 개 가지고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명동명, 명동형, 명동으로 만듭니다. 왜? 영어는 위치어라서. 위치. 영어는 위치가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장은 명동명, 명동형, 명동으로 만들어져요. 명동명, 명동형, 명동.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근데, 자, 처음에 이제 우리가 영작을 하기 위해서 이 동사를 형태로 나눠보면 좀 좋습니다. 형태로 나누면, 조금 더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우리한테 편리합니다. 이 동사를 형태로 나누면 비동사와 비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근데 일반 동사는 또 형태로 나눕니다. 아무것도 안 붙인 형태와 BPP를 붙인 형태가 있어요. 이 BPP를 붙인 형태를 흔히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수동태. 이 태는 형태란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뭐뭐 하게 되다 라는 뜻으로 뜻이 바뀝니다. 이게 뭐지?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무것도 안 붙인 형태부터 해볼게요. 자, 영어의 일반적인 동사입니다. 일반적인 동사. 영어 일반적인 동사를 아무것도 안 붙인 형태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명동명 아니면 명동으로 쓰입니다. 사람들이 그 가수를 좋아했다. 그 가수가 왔다. 자, 위에는 뭐죠? A가 B를 뭐뭐 하다. 이렇게 명동명으로 쓰였고 밑에는 A가 뭐뭐 하다. 이렇게 쓰였죠. 일반적인 동사는 딱 두 개뿐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만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을 흔히 목적어라고 그러죠. 이 동사의 목적 혹은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이라 그래서 북한에서는 대상어라고 합니다. 대상어 혹은 우리는 목적어라고 그러죠. 동사의 목적이 되는 말. 예. 그러니까 목적어 취하는 녀석이 있고 안 취하는 녀석이 있는데 이 목적어가 꼭 필요한 녀석을 의타적인 동사, 즉 목적어에 기대는 동사라고 그래서 타동사라고 그러고 얘는 혼자 쓰이는 동사죠. 얘는 자립의 동사, 자동사라고 부릅니다. 타동사, 얘는 자동사, 자, 다시. 자, 영어 일반적인 동사는 목적어가 꼭 필요하면 타동사, 혼자 쓰이면 자동사, 명동명으로 쓰이면 타동사, 명동으로 쓰이면 자동사,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동사죠.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동사를 쓴 겁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에 BPP를 붙이면 뜻이 달라집니다. 뭐뭐 되어지다. BPP가 뭐지? 자, 여기에서 요 동사들은 아무것도 안 붙인 겁니다. 아무것도 안 붙였는데 자, 명동명, 명동으로 쓰였죠. 근데 이제 BPP를 붙이면 이 B를 끌어내는 겁니다. A가 B를 뭐뭐하다 할 때 이 B를 주제로 앞으로 끌어냅니다. 그러면 이게 B가 뭐뭐 되어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요 이 BPP를 붙인 형태를 수동태라고 합니다. 수동태. 예? 능동태, 수동태, 자, 능동은 행위를 가한다는 뜻이고 수동은 행동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지? 자, 능동태, 수동태. 자, 아무것도 안 붙인 형태는 능동태, BPP를 붙인 형태는 수동태다. 자, 예를 들어 능동태, 죽인다, 좀 무섭지만 죽인다는 동사를 해볼게요. 이건 죽인다, 행위를 가하는 거죠. 근데 이 녀석을 BPP를 결합하게 되면 수동태, be killed는 뭐죠? 죽임을 당하다, 죽임을 당하다. 즉 이 동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동작을. 아, 동작을 받는구나. 자, 다시 마이클이 그 왕을 죽였죠. Michael killed the king, 능동태, 명동명, 마이클이 그 왕을 죽였습니다. 네, 그러면 그 왕을 주제로 끌어내면 그 왕은 죽임을 당했죠. the king was killed, 요 BPP가 붙으면 수동태가 되는 겁니다. 이 행위가 이 안으로 들어와요. 수동태, 예, 행동을 받게 된다고요.
자, 근데 이 뼈대는 명동입니다. 얘는 이제 동사의 한 형태입니다. 자, 수동태 할 때 이 태는 라틴어에서 이 vox라고 했던 건데 이 녀석은 뭐냐? 동사의 형태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형태. 그래서 태죠. 그래서 여기 그냥 동사의 한 형태인 겁니다. BPP가 붙은 형태. 됐나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화시키면 명동이 되는 겁니다. 자, 영어의 수동태는 글쓰기 영어에서 25% 정도 됩니다. 영어 문장의 4분의 1이 수동태를 써요. 우리나라 말은 수동태를 별로 안 쓰는데 영어는 수동태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 언어입니다. 자, B가 뭐뭐 되어지다. 명동. 수동태,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명동명, 명동형, 명동에서 수동태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여기 들어갑니다. B가 뭐뭐 되어지다. 즉, 명동의 구조입니다. 이 수동태는. 자, 수동태는 명동의 구조다. 자, 명동 구조 중에 하나가 수동태입니다. B가 뭐뭐 되어지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장을 보면 the use 사용이 is permitted. 허용되어진다. 자, 사용이 허용되어진다. 이게 뼈대입니다. 사용이 허용되어진다. 이게 이제 이 뼈대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에요. 어허, 사용이 허용되어진다. 기본 문장을 만들었죠. 이제 2차 정보를 붙여보겠습니다. 2차 정보는 1차 정보와 2차 정보. 부하가 되는 정보입니다. 자, 이 부하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전치사 명사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영어의 핵심 분사는 명사, 형용사, 동사라 그랬죠. 근데 이 명사는 두 개의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자, 이건 다음에 자세히 할 겁니다. 지금은 가볍게. 동사는 하나의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다시, 명사는 이중막, 동사는 하나의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형용사는 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사, 형용사, 동사가 기본 문장을 만들었죠. 이렇게 명동명, 명동형, 명동으로. 자, 이렇게 명사, 형용사, 동사 그리고 이것이 만드는 기본 문장 요 네 개를 명형, 동문 이 네 개를 1차 정보라고 합니다. 1차 정보가 뭐냐?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 자, 이 녀석이 두목이에요. 두목. 헤드라 그럽니다. 언어학에서. 헤드,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 녀석만이 부하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이 부하 중에 자, 매달리는 녀석, 달라붙는 녀석 얘가 부하인데 제일 대표적인 게 전치사 명사입니다. 얘를 명사 뒤에, 동사 뒤에 한번 결합해 볼 거예요. 부하로. 자, 명형 동문에 전치사 명사를 결합한다. 자, 명사 뒤에, 동사 뒤에 결합합니다. 사용, The use 허용되어진다. is permitted. 명동으로 뼈대를 잡았죠. 여기 전치사 명사를 붙이는 겁니다. 사용, The use 카메라와 of cameras and video 비디오 카메라의 사용. 이 of가 전치사입니다. of, in, to, for 이런 게 전치사죠. 사용, 카메라와 비디오 카메라의 사용이 허용되어진다. is permitted 모든 상설 발항에, in all permanent gatherings. 모든 상설 그림 전시실에 허용되어진다. 카메라 찍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명동입니다. 여기에 전치사 명사가 결합했다. 몇 차 정보로? 2차 정보로 결합했다. 됐나요? 영어의 전치사 명사는 2차 정보인데 특히 명사 뒤에 붙는 게 여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사 뒤에 전치사 명사. 자, 명사 뒤에 전치사 명사를 붙인다. 그럼 이제 얘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겠죠. 하나의 덩어리가 됩니다. 조직이 됩니다. 얘가 우두머리고 얘가 달라붙는 녀석인 거예요. 이 전치사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of라든지 in이라든지 to라든지 for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 전치사 명사가 결합하는 거죠. 자, 2차로 결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이 문장을 보면 The number of working women is increasing most rapidly. 자, 여기서 The number 숫자, of working women 일을 하는 여성들의 숫자죠. 이건 숫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우두머리예요. 숫자. 그 다음 범위를 좁히는 거예요. 일을 하는 여성들의 숫자. 됐나요? 요게 전치사 명사가 2차로 결합하면서 앞에 있는 명사의 범위가 확 줄어드는 겁니다. 구체화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우리가
더 남부르브로 시작되는 구조를 보면 얘가 1차고 얘가 2차기 때문에 전부 다 are를 쓰지 못하고 is를 쓰는 걸 볼 수 있죠. 예, women이 우두머리면 여기 are라고 썼겠죠. 복수니까. 근데 얘가 단수니까 얘가 우두머리니까 여기 is라고 쓴 겁니다. 여기 정확한 권력 관계가 있죠. 숫자, 일을 하는 여성들의 숫자. 요즘 언어학이 발달돼서 명사 뒤에 전치사 명사 중에 of 명사가 무려 65%인 걸 알고 있습니다. in이 10%예요. 요 두 개만 해도 75%죠. 그 다음에 요 6개가 90%를 차지합니다. 이야. 자, 요 6개 전치사가 명사 뒤에 제일 많이 달라붙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The great inventions of Thomas A. Edison were the fruit of hard work. 자, 위대한 발명품들. 자, 명, 동, 명입니다. inventions가 복수니까 were라고 썼죠. were. 그 다음 명사는 이중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다고 그랬죠. 예, 지금 이제 핵심은 아니지만 이건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겁니다. 위대한 발명품들. The great inventions 누구의 발명품이죠? of Thomas A. Edison. 전치사 명사가 딱 붙으면서 앞에 있는 명사의 범위가 확 줄어들었죠. 위대한 발명품들. 에디슨의 위대한 발명품들은 were. 결실이었다. The fruit 고된 노력에. of hard work. 아, 이 흐름이 보이나요? 자, 이 뼈들 보십시오. 명, 동, 명이고. 여기 전치사 명사가 2차로 붙은 거예요. Of Thomas A. Edison 얘가 2차로 붙은 거예요. were the fruit of hard work. 보이나요? 명, 동, 명인데 2차가 달라붙었죠. 이렇게.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대한 발명품들은 the great inventions. 누구의? Of Thomas A. Edison. Of Thomas A. Edison 자, 동사는 were. were 뭐였죠? the fruit 결실이었습니다. 뭐의 결실이죠? 고된 노력의 of hard work. of hard work. 했나요? 1차 정보죠. 2. 그 다음에 1, 2.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영어의 독자적인 리듬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야, 이 리듬 진짜 많이 쓰거든요. 1, 2, 1, 2 리듬입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of가 나올 때는 이렇게 연결하고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다른 전치사 명사가 나오면 이렇게 작은 가로 칠 겁니다. 우리가 전치사 명사는 2개 문장기호를 쓸 겁니다. 문장기호가 총 5개인데 2개를 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 가로 확장 병치. 자, 이렇게 전치사 명사를 붙인다는 걸 알고 이제 마지막 확장을 한번 해보면 영어의 확장은 뭐냐?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세로로 확장하는 게 있고 가로로 확장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 가로 확장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이 가로 확장은 뭐냐? 나란히 정보를 결합하는 겁니다. 병치, 병. 나란히 치, 놓는다 이겁니다. 이 저울처럼 나란히 놓는 겁니다. 근데 뭐와 뭐를 놓죠? 예, 똑같은 권력을 가진 녀석을 나란히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정보끼리, 그 다음에 2차끼리 나란히 권력이 똑같은 녀석을 가로로, 예, 병치, 나란히 놓는 겁니다. 이럴 때 쓰이는 장치가 등위 접속사예요. 들어보셨죠? 등위가 뭐냐? 같은 계급을 가지고 있는 녀석, 같은 위치에 있는 녀석을 연결하는 장치란 뜻입니다. 자, 이 녀석을 쓰면 정보들이 동등하게 똑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1차끼리, 2차끼리. 자, 명령동문끼리, 명사끼리, 형용사끼리 막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전치사 명사를 나란히 놓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병치라고 합니다. 병치. 이 병치가 가로 확장인 거예요. 가로 확장. 자, 이러면 이제 정보가 뚱뚱해집니다. 길어집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면, 자, 우리가 이제 풀려고 하는 이 문제입니다. 다시 볼게요. 사용. The use 사용이 허용되어진다. is permitted. 명동으로 뼈대 잡혔죠. 자, 그 다음에 2차 붙입니다. 카메라와, 원래는 전치사 명사인데, 여기 and가 똑같은 구조를 연결합니다. 이게 병치입니다. 병치. 그 다음에 여기 of를 한 번 더 써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앞에 있기 때문에 안 써도 됩니다. 그럼 얘가 X가 되고 얘가 Y가 되는 거예요. 카메라와 비디오 카메라의 사용이 이렇게 되죠. 카메라와 비디오 카메라의 사용이, 근데 사용이 우두머리죠. is라고 써야 됩니다. 허용되어진다.
The use of cameras and video cameras 허용되어진다. is permitted in all permanent 모든 상설 화랑에서 요 동사 뒤에 전치사 명사가 2차로 결합했죠. 자, 오브 아닐 때는 이렇게 작은 가루를 쳐주십시오. 됐나요? 우와. 자,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걸 영작하셔야 됩니다. 안 보고 만드셔야 됩니다. 사용. The use of cameras and video cameras. 카메라와 비디오 카메라의 사용. The use of cameras and video cameras 만들 수 있나요? 허용되어진다. is permitted in all permanent galleries. 허용되어진다. 모든 상설 화랑에서. Is permitted in all permanent galleries. 자, 나란히 이 병치로 X, Y로 나란히 연결되면서 정보가 쭉 이어졌죠. 자, 명동을 뼈대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전치사 명사 결합했는데 하나는 병치에서 확장이 일어난 겁니다. 됐나요? 자, 요 순서대로 문장을 만들어 보고 자기가 꼭 이걸 복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여러 번 읽고 머릿속에 그대로 만드셔야 됩니다. 꼭 영작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 흐름, 리듬을 꽉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